길에 한 아이가 어두운 얼굴로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이윽고 전화를 받게 되는 아이는 두려움과 모욕감이 뒤엉킨 얼굴을 하며 급기야 땅에 주저앉아 울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엠마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살다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보통 이웃나라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울 텐데요. 저 역시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을 거의 모르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필라델피아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미국 독립선언문이 서명된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미국의 탄생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곳으로 역사적인 유적들과 아름다운 도심 지역이 매력적인 곳이랍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공원은 중심부에서 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들이 연결된 공원으로 자연과 문화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인데 만약 필라델피아에 올 기회가 있다면 꼭 들러보세요. 제가 이렇게 제 고향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을 때면 가끔 제 한국 이웃들은 살기 좋은 필라델피아에서 왜 굳이 한국으로 왔냐고 묻곤 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직업은 소설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학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대학에서는 창작 글쓰기를 전공하고 미국의 문학사를 연구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에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참여한 문학 강좌에서 남편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저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소중한 딸 에밀리도 품에 안을 수 있었답니다. 에밀리는 영리하고 창의적인 소녀로 어릴 적부터 호기심 가득했어요. 저처럼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했죠. 하지만 에밀리는 덩치가 유난히 작았어요. 그래도 또래 아이들과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학교도 곧잘 다니고 있었고요. 사춘기가 되니 제 또래의 아이들처럼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 영화와 배우의 정보를 꿰뚫고 있는 여느 중학생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에밀리가 무언가에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얼굴은 어두워지고 몸도 말라갔어요. 처음엔 에밀리가 아픈 줄 알았고 아이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그냥 몸에 힘이 없다며 방으로 힘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에밀리는 점점 무기력해지면서 급기야 학교를 가기 싫다는 말을 하더군요. 몸은 작지만 사춘기가 빨리 찾아오나 보다 생각하고 에밀리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밤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깬 저는 에밀리의 방에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슬금슬금 가보았고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에밀리가 책상에 엎드려 몰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저 사춘기 소녀로만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죠. 당장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에밀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속은 타들어갔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저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1시간가량 울고 난 에밀리는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에밀리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 딸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에밀리의 친구 레이첼이었는데요. 한 번은 에밀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레이첼과 갈등이 생긴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친구들과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 중에 에밀리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는데 같은 팀원 중 한 명이었던 레이첼은
에밀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반대만 하는 레이첼의 모습에 에밀리도 일부러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레이첼은 친구들에게 에밀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에밀리를 질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에밀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에밀리를 몰래 질투해왔고 에밀리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레이첼은 에밀리에게 더욱 심하게 대하기 시작했대요. 레이첼은 에밀리를 무시하기도 했고 심지어 에밀리의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폭로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에밀리를 수시로 불러내서 폭언을 하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에밀리는 큰 상처를 받았고 자신을 외롭고 무력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 딸이 그토록 슬픔과 무기력함에 휩싸여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에밀리의 상황을 알아챈 저는 당장 레이첼의 부모님과 학교에 항의를 했고 이 일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레이첼이 에밀리에게 사과를 하게 했고 레이첼은 이 일로 학교에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된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에밀리에게서 원래의 밝은 모습을 보기 어려웠어요. 에밀리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침에는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에밀리의 눈 속에는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에밀리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했고 급기야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날이 지날수록 에밀리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 아무래도 에밀리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희 부부는 딸을 병원에 데려갔고 몇 가지 검사 끝에 에밀리가 심한 우울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우울증으로 그동안 에밀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에밀리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의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고 에밀리는 우울증 약도 지속적으로 복용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딸을 위로하고 지지했지만 내 딸은 외로움과 자책감에 휩싸여 있었고 저 또한 그동안 딸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에밀리가 어떻게 될까봐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에밀리에게 행복을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했고 머지않아 남편은 과감하게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보자고 했죠. 하지만 그런 저희의 노력이 무색하게 그동안 외톨이처럼 혼자 생활한 지 오래된 에밀리는 딱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다며 그냥 방에만 있겠다고 고집했어요. 그런 에밀리를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에밀리가 건강했을 때 좋아했던 케이팝의 본고장인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저도 뭐라도 해보자며 에밀리를 설득하여 한국으로 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부모와 함께하는 여행인데다 한국이라는 낯선 곳이어서인지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에밀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우리 가족은 에밀리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했어요. 먼저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원을 배경으로 에밀리의 멋진 사진도 많이 찍어줬어요. 사진이 예쁘게 나오니 에밀리도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에 가서 에밀리가 좋아하는 화장품도 구경하고 사줬습니다. 몰랐는데 한국산 뷰티 제품들이 세계에서도 유명하다네요. 미국에서 사려면 힘든데 한국에서 직접 사니 좋다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더라고요. 또 에밀리가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카카오 프렌즈 샵에 들러서 귀여운 굿즈들을 사기도 했어요. 라이언, 어피치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의 전경을 감상하는 것도 계획에 넣었어요.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았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죠. 남산에서 에밀리는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위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더 힘을 내야겠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우리 부부의 진심이 에밀리에게 닿은 모양이었어요. 금방이라도 예전에 밝았던 에밀리로 돌아올 것만 같았죠.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기에 에밀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었어요. 평소 에밀리가 좋아했던 한국 가수의 콘서트에도 데려갔습니다. 항상 유튜브로만 봐왔던 가수를 눈으로 직접 보니 정말 좋아했고 신나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에밀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교들을 구경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명문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며 청강도 해봤어요. 그렇게 약 2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에밀리는 한국에서 조금 더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장기로 여행을 온 것이고 에밀리만 좋다면 한국에서 몇 달을 있던 몇 년을 있던 중요하지 않아서 남편과 저는 천천히 한국에서 정착할 곳을 찾아봤고 에밀리가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찾았어요. 말은 간단해 보여도 비자 문제부터 일자리 요건까지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았지만 다행히 남편의 직장에서 서주는 보증과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답니다. 에밀리는 한국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듣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그간 에밀리가 봐왔던 한국 드라마 덕분이죠.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한국이 좋다고 해도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에밀리는 처음엔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학교를 다녔어요. 좋지도 싫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전 그것만으로도 일단 반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보았던 암울한 낯빛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다닌 지 3주 정도 지나더니 에밀리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띄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온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한국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에밀리는 한국인 친구 3명을 집에 데려왔는데 한국 친구들은 밝고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에밀리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모습에 너무나 고마웠죠. 그 후로 딸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조잘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가끔은 한국 친구들과 마라탕과 탕후루도 먹고 사진을 찍었다며 제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사진 속에 에밀리는 예전에 밝고 건강했던 내 딸의 모습이 있었답니다. 이제는 한국에 완벽 적응을 했는지 가끔은 저녁까지 놀다 오기도 합니다. 한국의 거리는 밝을 뿐만 아니라 낮보다 더 활기차고 안전해서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게다가 종종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이 늦을 때면 친구들이 여럿이서 에밀리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아직 한국이 익숙하지 않을 거라 택시도 못 타고 혼자 가면 무서울 거라며 말이죠. 어쩌다 한번 에밀리가 저녁에 택시를 혼자 타게 되었을 때도 친구들은 에밀리가 탄 택시의 사진을 찍어서 차량 번호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더라고요. 한국은 치안도 발달되었지만 학생들의 안전의식도 높은 편이더라고요. 이제 저희 가족이 한국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에밀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국에 온 후 에밀리는 인생 판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심한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에밀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고 명랑한 것 같아요. 에밀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다정했던 한국 친구들과 에밀리가 안전하게 한국 문화를 만끽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국 친구들은 에밀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에밀리를 격려해 주었어요. 덕분에 에밀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며 매일매일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어요. 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에밀리가 행복해진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한국이란 나라에서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에밀리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진학하기를 꿈꾸고 있어요. 남편과 저 역시 에밀리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답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준 한국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